사주의 수의 기운을 막아서 써야 하는지 흘려보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자년에 태어나서 임자년 무신월에 병신일간입니다. 시인은 자시인데 이 사주는 여명입니다. 그런데 연에 임자라는 이 편간이 천간으로 투출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지지에 자수를 두었다는 것은 이 임수라는 큰 강물이 매우 깊은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월지나 일지가 모두 신자진 삼합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흐르는 물입니다. 그런데 월지가 계속 경금으로 임수를 생해주고 있습니다. 물이 마르지 않게 계속 샘솟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마르지 않는 흐르는 강물입니다. 병화일간 입장에서 지지에 근이 없습니다. 하의 기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약한 병화입니다. 편간이란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간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감당이 되지 않으면 살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월간에 식신이 있습니다. 식신 제살에서 큰 산이 임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으로서 사용을 하지만 이 식신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대운이나 세운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43세 대운에 계묘 대운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이 계묘년이었습니다. 이렇게 물이 많은데 천간으로 개수가 온다는 것은 겁재가 들어온 것입니다. 물이 많은데 다시 비가 오기 때문에 몹시 비의 양이 많아 넘치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묘라는 것은 파이기 때문에 바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천간으로 묘목이 천간으로 가면 을목입니다. 을목은 바람입니다. 그래서 비가 넘치고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대운에서도 계묘 대운이 왔기 때문에 43세에 바람과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3년에 계묘 대운을 맞았을 때 병화는 개수를 보면 비와 태양이 같이 공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드러내기가 몹시 힘들다. 그리고 비바람이 치니 풍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풍파가 일고 나를 드러낼 수 없다. 나를 드러내지 못한다. 어려움이 닥친 것입니다. 그러면 2024년에는 흐르는 물이 갑진이라는 세운을 만났습니다. 간목은 병화 입장에서 편인이지만 무토를 편인이 식신을 극합니다. 식신을 극하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 가장 중요하게 써야 하는 식신이 극받은 것입니다. 산에 물이 너무 많다는 것은 이 산은 허약한 산입니다. 허약한 산이 다시 간목이 들어와 이 무토를 극하니 산이 무너질 지경입니다. 그런데
지지로 진토가 들어와서 신자진 수국을 이뤘습니다. 수국을 이뤘으니 물이 더 많아지고 풍파가 생긴 것입니다. 무토의 근으로 진토가 왔으나 이 진토는 안에 개수가 들어있는 흙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진토가 왔다 하더라도, 무토의 근이 왔다 하더라도 이 커다란 강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토가 와서 오히려 수가 흐르는 물이 진토로 인해서 막힌 물이 되는 것입니다. 물이 막혔으니 진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제는 흐르는 물을 사용하는 사람인데 2023년 계묘년이 들어오면서 물의 양이 너무 많아지고 바람이 불면서 해오리가 일어서 몹시 불편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물이 문에서 막는 기운이 들어왔다면 확실하게 막아서 써야 하지만 이렇게 진토가 들어올 경우 물 막지도 못하면서 물에 쓸려가는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막아서 쓰는 물은 이렇게 흘러가는 물은 토가 와서 막는 경우 확실하게 막지 못하면 오히려 부도가 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되는 일이 없고 계속해서 바람이 일어서 소문만 나고 본인은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되는 일이 없다? 헛공사를 했다. 헛공사를 했다. 성공했다가 99%를 성공했다가 이 진토가 들어오고 간목이 들어오면서 식신이 상하고 진토가 들어오면서 막는 형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99%를 성공했다가 또 1%가 모자라서 부도가 나는 그런 형상입니다. 다음은 막아서 쓰는 사주를 보겠습니다. 곤명이고 유술년, 인술, 월, 개유, 일, 신은 무릅니다. 개수일간이 겁재 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에 보면 무술연에 술월에 태어난 개수일간입니다. 그런데 일지에는 유금이 있어 계속 금생수하면서 물을 마르지 않게 생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유금이 개수를 생하는 것은 옹달샘처럼 지속적으로 물이 마르지 않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에 이 무술이라는 엄청나게 큰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술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또 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수와 개수는 물이 계속 생해지는데 호수가 되어 이렇게 막아진 형상입니다. 이런 사주는 막아서 쓰는 사주입니다.
그런데 갑진년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진년의 개수 입장에서는 상간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지로는 정간이 들어왔습니다. 상간이 천간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정간을 극하는 것입니다. 상간 경간에서 그동안 쓰고 있던 나의 법과 규칙, 법과 규칙 틀을 깨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에 진술충이 일어났으니 진술충이 일어났으니 토의 충은 처음부터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되는 것인데, 특히 인간의 배신 이런 것들이 토의 충입니다. 그래서 막아서 쓰는 사주인데 천간으로 상간이 들어왔으니 이 무토를 극하고 지지로는 진술충 해서 이 댐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쓰고 있던 나의 간이 무너진다. 인간의 배신이 있다. 이런 구조입니다. 막아서 쓰던 이 사주가 갑진년이 들어오면서 댐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배신과 내가 쓰고 있던 직업, 직장이 무너지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예시 1번은 흐르는 물이 갑진년이 들어오면서 막혔을 때 제대로 막지 못해서 오히려 흐르는 물이 탁수가 되어서 하는 일이 뭐 부도가 난다, 파산한다 이렇게 된다면 이 사주는 막혔던 물이 막아서 쓰는 물이 갑진년이 들어오면서 댐이 무너지는 형상이기 때문에 간이 무너지는 인간의 배신과 이런 거 법 규칙이 깨지는 이런 형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막아서 쓸 때와 흐르는 물이었을 때를 어떻게 살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공부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